안녕하십니까. 지팡이튜브 정의섭입니다. 제가 이제 이 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대표님이 모임에서 하신 얘기예요. 정 대표님은 그 장기화 기간 운영해 보신 적 없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저는 장기화 기간을 실제 운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했더니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수급자 모집이나 이런 영업에 대한 얘기를 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예, 내가 직접 운영을 해보지 않고는 그 아픔을 알진 못하죠. 하지만 어느 대표님들보다 이제 제가 영업은 좀 많이 해봤습니다. 장기화 기간 이런 영업도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영업을 20대 때부터 했어요. 공무원 생활 10년을 빼고는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 한 10년 했는데 그 10년을 빼고는 대부분 다 영업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영업에서는 두각을 좀 나타내 봤습니다. 무역도 해보고. 그러니까 판 품목도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 품목들을 팔아봤고 또 다양한 어떤 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영업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읽은 것도 어떻게 보면 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업에 대한 거를 제가 잘 알고 있고 나름 조그맣게라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장기화 기간에 실제 운영을 하지 않았지만 또 제가 이렇게 그 지켜본 세월이 10년이 넘고 또 제3자의 시각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또 많은 대표님들을 도와서 실제 수급자를 모집하는데 도움을 드린 경우도 많습니다. 예, 이 장기화 기간 이 재무회계를 하다 보면 그런 도움 요청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이제 오전에는 주로 제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오전에 저 만나러 오시는 대표님들이 꽤 많습니다. 상담 요청하면 웬만하면 저희 대표님들은 제가 이렇게 만나 뵙고 어려움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눠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 수급자 모집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더 그걸 본격적으로 좀 하는 거고, 예전에는 의무로 양으로 했었기 때문에, 익히 저도 이 그 장기화 기간 영업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렇게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제가 생각하는 건 먼저 의식이 변화돼야 돼요. 대표님들이. 영업자의 의식이 돼야 돼요. 근데 대표님들은 어르신 케어는 잘하시고 선생님 관리는 잘하시는데 사실은 영업은 굉장히 못하세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물론 영업들을 안 하셨으니까 저는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에 대해서 너무 낯설어 하시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하시고 그래도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먼저 영업을 하려면 의식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 영업 잘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영업을 하는데 뭐가 좀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일단 그런 거부터 없어야 되고, 즉 의식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 장기화 기간의 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들 하시는 게 현수막 예전에 전단지 이런 거 하시잖아요. 예, 이거 효과 없죠. 근데 기본으로 끌고는 가야 돼요. 처음에 이제 내가 오픈을 했어. 근데 현수막도 없고 전단지도 없어. 효과 없으니까 이거 안 돼요. 예, 이건 먼저 내 의식이 잘못된 거야.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열심히 영업할 거야 라는 내 자세가 되어 있는 건데 이거 누가 효과 있다고 누가 생각해요? 이 현수막 보고 누가 어르신이 들어와? 예, 전단지 받고 누가 어르신이 들어와? 아니죠. 하지만 어때요? 내가 이걸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틀려지는 거예요. 영업하는 사람은 그래야만 합니다. 노력해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탕 갖고 많이 돌아다니시고, 예. 인터넷이나 온라인도 하시죠, 요새는요. 예. 이거 다 어때? 효과 있어요? 예. 한 단계 업된 거긴 하지만 그렇게 효과는 없죠. 예. 그래도 하시긴 하셔야 돼요. 예. 하지 마. 효과가 없으니까 하지 마. 이게 아니라 해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나를 노력하고 나한테 대한 책찍질을 하지 않는 한 영업은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럼 이런 거는 다 그렇게 효과가 없는데 어떤 거에 효과가 있느냐? 정보를 쥐고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누구의? 어르신의 정보예요. 이 정보를 어디서 얻을까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주변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알려드려요, 이거는. 예. 그래서 한번 주의를 보는 거예요. 100명 옆에 하는 기관은 뒤에 모임도 많이 하시니까 보시잖아요. 내가 지금 30명이야.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60명이야. 그러면 60명은 어떻게 해서 60명이 됐을까를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주변에 100명이 넘는 기관도 많잖아요. 그럼 그런 기관도 한번 보는 거야. 저 사람은 어떻게 100명 넘게 관리하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보, 어르신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또 100명 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한번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영업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뭐 불문가지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님들은 장기화 기간은 돈을 벌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영업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다고 뭐 문 열어놓으면 뭐 어르신이 저절로 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핸디캡이 되는 거예요. 장기화 기간은 봉사하는 곳이지 돈 버는 곳이 아니야. 근데 이 단점을 장점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네. 나는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어디든 가도 되잖아. 나는 봉사하는 기관이니까 어떻게든 어르신들한테 잘해드려도 되잖아. 봉사를 해도 되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뭐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자꾸 생각해 보시고 또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패도 좀 겪어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 저랑 의논하세요. 저는 이 영업에 대한 거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언제든지 제가 응대해 드릴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현지서라든가 뭐 재무회계라든가 이런 거 뭐 기타 전출금이라든가 맨날 이런 거는 다 그렇게 뭐 이제 제가 물론 이제 다 응대를 해드리긴 하지만 제 관심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영업은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들도 영업에 대해서 언제든지 저하고 의논하시면 저는 그 의논 상대가 기꺼이 돼드리겠습니다. 자, 생각을 바꾸자. 머릿속에서 일단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의식을 바꾸려니까. 자, 첫째 어때요? 먼저 얼마나 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노력했나. 오픈을 해놨는데, 예, 오픈하고 나서 내가 몇 시간을 일을 했을까? 영업을. 보통은 대표님하고 센터장하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필수 그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롱통케어가 어렵죠. 예. 또 이제 무슨 전산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거 하시느라고 시간 굉장히 어때요? 밤새세요. 아, 나 열심히 했어. 그게 영업행위는 아니에요. 예. 절대 영업행위는 아니에요. 예. 다른 일에 자꾸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다른 일에. 영업과는 전혀 무관한. 즉, 얼마나 했나라고 물어보면, 예.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에 대해서. 땀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모든 영업 조직은 어때요? 영업하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행위가 어떤 행위든 뭐 머릿속으로 하는 행위든 컴퓨터를 갖고 하는 거든 발로 뛰는 거든 어때요? 내가 흘린 땀만큼 얻어지는 거지 절대 어때요? 꽁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예. 내가 얼마나 영업에 대해서 투자했나를 한번 어때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는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영업 안 하신 거예요. 영업은 뛰어야만 해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자, 두 번째는요. 얼마나 내가 돈을 투자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돈을 들였나. 돈 많이들 들으셨어요? 물론 이제 요양원이나 예를 들어서 뭐 주간보호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10억을 들여서 내가 요양원을 했다 그러면 어때요? 다른 사람도 10억 들이잖아. 커피숍을 예를 들어서 1억 들인 커피숍과 10억 들인 커피숍은 차이가 나겠죠.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예, 10억 들인 커피숍은 어때요? 그만큼 손님이 많아요.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왜? 몫이 그만큼 좋을 테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비싼 임대료를 내고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장기화 기간은요? 장기화 기간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방문 요양이라고 해서 나는 상관없어. 근데 간판 보고 들어오시는 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2층이라든가 지하라든가 또는 어때요? 사람 눈에 안 띄는 골목이라든가 가장 임대료가 싼 데를 먼저 찾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영업과는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답이 없죠. 네. 그리고 공간도 굉장히 협소해가지고 어때요?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쉬실 때도 별로 없는 데가 많습니다. 좀 넓게 해놔야죠. 일반 어르신도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예.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이 들어와서 놀다가, 예, 가실 수 있게끔, 그게 봉사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 어르신들에 대한 정보를 내가 얻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투자를 하기는 또 내가 돈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근데 실제로 어때요? 1억 들인 가게와 10억 들인 가게는 매출 차이가 10배는 납니다. 그리고 20배도 날 수 있어요. 예.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현수막도 효과 없어도 계속 찍어서 한번 해보세요. 예. 그 요새 A4 용지 싸거든요. 예. 거기다가 딱 해가지고 어때요? 뭐 붙이는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정보에, 예,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돈을 투자를 해야죠. 그만큼 내 자신의 땀도 투자하지만
내가 그만큼 돈도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공짜는 세상에 없어요. 그냥 내가 어디 어르신뿐만 아니라 내 그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저도 이제 막 가다가 찾는 데가 있거든요. 그럴 만큼 이렇게 그 외진 곳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긴 해요, 물론.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어때요? 내가 얼마나 했나, 얼마나 들였나가 가장 영업은 핵심이 되더라. 이거는 아마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셋째는요, 목표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목표가. 대부분. 영업을, 저도 이제 영업자들 교육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대부분 영업자들한테 의식을 고양시키기도 하지만 목표를 갖도록 많이 지금 합니다. 야, 누구는 뭐 얼마를 했는데 이게 이번 달에 목표야?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예. 한 달에 어느 정도는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르신을 지금은 50명인데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나는 뭐 100명을 만들 거야. 뭐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지고 그래야 계획도, 예, 목표가 없으면 계획도 성공도 없어요. 계획을 세울 수 없잖아요. 나는 그냥 어르신이 많을 거야. 나는 그냥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러면 계획도 있을 수가 없고 성공도 없어요. 나는 어르신을 100명 할 거야. 나는 10년 안에 10억을 모을 거야. 이렇게 명확한 목표와 그거에 맞는 계획이 있어야만 성공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 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 점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2027년이 저는 이제 변화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7년 몇 년 남았어요? 3년 남았어요. 24, 25, 26. 근데 23 거의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25, 26, 27 해도 3년이에요. 28년부터는 다른 세상이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3년 남았어요. 일단은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28년에도 나는 하고 있을까? 27년이 지나서 27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걸 한번 그려보시고 계획을 잡아보시고 목표를 한번 설정해보세요. 내가 그때는 어떤 기관이 되어 있을 거야? 이거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오시면 얘기가 굉장히 빨라요. 예. 저를 면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 어떤 대표님이 있냐면 나 수급자를 많이 갖고 싶어. 돈 많이 벌고 싶어. 거기 어떻게 대답을 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때요? 아, 대표님 제가 그거 했던 기관은 봤는데 이러이러합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거 갖고 성공하신 분이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런 것도 더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돈에 대해서 명시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 벌을 거야 라는 걸. 그리고 제3자에게 저도 좋고 저 말고 다른 영업을 했던 분도 좋고 어느 누가 됐던 어때요? 나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맡아보세요. 제3자가 훨씬 더 잘 보여요. 훈수꾼이 더 잘 본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내가 세운 목표와 내가 세운 계획과 방법이 옳은지를 한번 검증을 맡아보는 거예요. 예. 난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어떨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일단 목표부터가 없고 계획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검증 받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의논을 하다 저랑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어떠냐 하면 그냥 막연하게 돈 많이 막연하게 어때요? 그냥 어르신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영업을 뛸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영업 방법을 이렇게 뛸려고 그러면 계획이 굉장히 세밀해야 돼요. 영업이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꼭 한번 기회가 되면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